광수 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광수 씨는 잘난 형을 둔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광수 씨 처음에 나왔을 때도 둘째 아들이 엄마의 친구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그 집안에서 애착을 형성하고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녀를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딸 같은 아들 역할을 하죠. 엄마가 첫째 아들을 키우고 자식들이 크면 이제 소통을 하는데 원래 아들들은 소통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광수는 조금 더 딸 같은 아들 역할을 했어. 엄마에게. 그래서 집에 오면 어머니에게 밖에서 있었던 일들 다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고 형에게는 기대하지 못하지만 광수는 그런 식으로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지. 엄마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한 둘째의 몸부림. 원래 보통 둘째는 그렇잖아요. 둘째들의 생존 방식을 그렇게 해서 해왔고 그 밑으로 형제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난 형이 있지. 그리고 난 둘째야. 근데 잘난 형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얘기하고 싶어도 잘 얘기를 못하고 둘째는 또 둘째 특유의 애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특유의 애교나 이런 게 되면서 더 얘기를 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광수는 엄마와 대화하는 그런 대화 방식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른 여성에게 사랑받는 것이 삶에서 굉장히 갈망 포인트가 돼. 그래서 광수는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그게 삶의 목표지. 그래서 더 많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주변에 있었던 일 전부 다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래 여성이나 또래 친구들보다는 그렇게 어울리고 그리고 군대도 일단 공보위로 갔고 거기서도 굉장히 광수 씨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걸 많이 해소해줘. 광수 씨는 거기에서 있는 할머니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사랑이 큰 보상이 돼. 그러면서 그 보상 속에서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더더욱 해소하고 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광수님은 잘났으니까 외모도 훌륭하고 키도 크고 평창 임영웅이잖아요. 근데 기저에 깔린 그런 마음들 때문에 평창에서 자리를 잡았죠. 왜냐면 거기서 주는 보상은 크거든. 그 동네 모든 어른 여성들의 칭찬과 선망을 받을 거라며. 집에서는 어머니 하나였는데 그게 또 책임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 26기 광수 기억나죠? 최수정 부인 하이라 그 중국말처럼 이렇게 했던 그 광수님도 실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물론 그 형제 간의 열등감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때 광수도 어머니와 강력한 이런 결속 때문에 엄마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 앞에서 하던 그런 유머. 그래서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올드한 유머를 구사하는 면이 있었지. 지금 광수님도 그래서 보면은 조금 나이대에 맞는 센스는 아니야. 광수님의 장점도 너무 확실한데 단점도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가장 이쁜 자식이지. 그러니까 가장 멋진 자식, 인정하는 자식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첫째 아들이 굉장히 인정받는 아들. 둘째 아들은 정말 이쁜 아들. 이렇게 뭐 굳이 말하자면 물론 자식은 다 이쁘고 그렇겠지만 광수 씨는 뭔가 그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건 그냥 뭐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 여성들은 광수를 애정할 수밖에 없어. 능력 있고 말 잘 듣고 재밌고 그리고 막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냥 다 얘기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무뚝뚝한 아들들 좀 평범한 아들들은 집에 와서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얘기 안 해요. 광수는 다 얘기하는 타입이었을 거야.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고 누구랑 이런 일 있었고 누구랑 있었고 그러니까 광수는 딸 같은 아들 그래서 그렇고 광수가 지금 여기 와서도 똑같이 행동해요. 주변에다가 다 얘기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고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고 저 사람이 저기서 말했고 그리고 자기 생각까지도 얹어가지고 이게 광수의 삶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솔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연상의 여성만 더 선호하는 거는 확실히 성격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쩌다 보니까 연상들만 만나서 연상을 만나야 되는구나 생각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연하를 만나면 깨져. 그런 규칙이. 근데 광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연상녀에게 받는 그 어떤 그런 보상이나 결핍의 해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머니에게 항상 갈구했던 그 어머니의 관심인 것 같아. 그거는 근데 어머니가 관심을 안 줬다기보다는 엄마는 형을 더 인정해라는 막연한 열등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생존 방식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이미 부모와 결속이 강한 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딸 같은 아들 포지션이 생존 방식이었을 수 있고 딸 같은 아들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것저것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감정을 숨기고 눈치 보고 표정도 바로바로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날 혹시나 떠나지 않을까 질투나 이런 것도 당연히 더 세고 하지만 웃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는 솔로에서 너무 취약하게 다 드러나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상 여성을 만날 때만 편해.
그러니까 눈치껏 뭘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연상 여성은 능력 있는 연상남을 만날 때 그 연상남이 대단히 센스 있기를 기대하고 막 대단히 뭘 알아서 딱 해주길 기대하지 않고 그냥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솔직한 모습, 그리고 눈치 없었고 서툴러도 그냥 그런 게 다 귀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미스터 김의 현진영고 진영고를 보는 마음과 지금 이번에 영식님의 미스터 추를 보는 그 마음이 다른 것처럼 애초에 기대감이 다를 수 있죠. 연상이 좋다는 남자는 연상으로부터 혜택받고 편하게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근데 그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 혜택이 뭐냐는 거는 지금 이번에 출연자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광수는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른 여성의 인정인 것 같아요.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결핍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 같고요. 영수는 좀 그런 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영호랑 광수는 그런 면에서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 연상 여성으로부터 얻는 심리적 보상이 있는 사람들. 영식 씨는 지금 아직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냥 연상 에 대한 더 선망이 있는 것 같고, 광수 씨의 어떤 그런 인내,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억압, 그런 게 격투기 수련으로도 이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광수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 준비하는 모습 보면은 되게 정갈해. 뭔가 이렇게 막 대단히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꼼꼼하고 차분하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든단 말이죠. 광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수랑 영호가 이걸 이제 보고 있죠. 아니야, 근데 범식님 비유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서툴 수는 있지만 칼질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고 계란도 약간 뭐 기름이 많긴 했지만 그 정도로 상식 바뀌다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여기서 광수가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어유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광수는 또 굉장히 겸손하게 말을 하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버리라고, 장본 거 아까워서. 항상 이런 광수가 생각하는 멋진 남자는 어떤 모습일까? 잘생기고 직업 좋고 그리고 좋은 말만 하는, 뭔가 약간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잘한. 광수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지. 인정 욕구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다룰 수 있는지 너무나 확실하죠. 그런데 광수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센스가 없어. 재미가 없는 사람이기는 해. 광수 씨 관점에서는 항상 그 바르게 엄마가 시키는 방식, 그리고 그 평창에서 어르신들이 말하는 방식, 그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광수는 항상 남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이 어디선가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광수 씨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내가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내가 매력이 없다고? 내가 못생겼나? 라고밖에 생각을 못해. 광수님 얘기가 아니고 연애를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자기가 못생겨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직업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방금 말한 세 가지, 외모, 직업, 광수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 그래서 그렇게 연애를 못하고 여자를 모르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남자가 이것만 있으면 연애할 수 있어라는 착각을 광수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광수 씨가 가지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관점을, 그 기준이 좋게 말하면 너무 바르다. 영수한테 자기가 이 세 가지가 안 밀리잖아요, 지금. 키 광수가 크고, 직업 광수가 좋고, 외모는 뭐 둘 다 좋으시지만, 광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을 수 있겠지. 자기는 지금 임영웅인데, 자기가 더 좋다고 느낄 수 있겠지. 둘 다 각자의 매력들이 있으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빠지는지, 진짜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모르는 거야, 광수가. 일단, 대화가 잘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바르게 자란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부작용이 이거야. 사람을 급을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베푸는 사람이야. 쟤네들은 내 베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일정한 급이 나뉘거든.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도 생각해요. 그래, 잘난 사람들이 그래 선민의식 가지고 그렇게 베풀면서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겠지. 그게 또 하나의 헌신하는 마음이겠지. 한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안에는 급이 나뉘어 있어. 그래서 쉽게 급을 나누지. 근데 뭐 그게 필요할 때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광수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키도 콘칠하고 잘생겼고 항상 웃으면서 뭐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동네에서는 뭐 가장 인기 있죠. 예측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광수는 홀란형과 잘 맞을까요? 근데 광수가 예측 가능한 포인트는 좀 이해의 깊이가 있어야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린 사람은 광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어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수와 그렇게 팔을 치는 걸 갖고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 어린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광수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광수는 연상을 만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광수가 과거에 9살 연상 만났었다고 그랬죠? 맞아. 그게 다 같은 맥락이죠. 어른 여성에게 인정받는 게 마음속에 큰 갈망이고 결핍이니까. 그게 가장 채워지는 곳이 평창이야. 그게 광수 삶에 묻어있죠.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그게 마치 어떤 어릴 때는 어른들은 그 윗세계의 사람이고 나는 아랫세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랫세계 사람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어. 그거는 어른에게 인정받는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인정받는 게 중요해. 이 사람들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중요해. 바르게 살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심지어 어른들이 말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남자의 매력을 난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막 행동하고 보니까 좀 허세도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저런 애한테 밀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믿기지가 않을 거야. 광수의 삶에서는 이거는 광수 씨가 잘 모르는 거지. 이런 세계를 경험을 안 한 거지. 뭔가 이렇게 남녀 간의 만남이나 그냥 또래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있는 트러블, 뭐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눈치를 또 알고 센스도 키우고 이런 게 없이 광수 씨가 어렸을 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을 만났으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광수는 미숙한 거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광수가 미숙하다고 해서 그 여성분이 야, 너 왜 이렇게 미숙하냐? 아니 그럴 거면 또래 만나야지 본인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태클을 안 걸었을 거라고. 그러면 그분은 광수가 키 크고 외모도 귀엽고 그리고 한의사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넘겼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광수 씨는 그런 센스를 발달시킬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광수는 냉장고에 있는 걸 다 털어버리려고 하면서 또 착한 말을 하면서 장본거 아까워서 이제 영수가 살짝 견제하죠. 아 이거는 그녀를 위한 거예요? 광수는 아니야. 광수 씨가 근데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라는 걸 느끼는 게 영수 앞에서는 옥순한테 잘 안 하려고 그래. 덜 해. 뭔가 다른 사람 견제하는 사람 없을 때는 또 막 하다가 옥순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옥순 씨한테 막 이것저것 잘해줘. 물론 샤인머스켓을 떼준 거는 그 당시에 상철님이긴 했는데 그때 옥순 씨가 상철과 광수는 나에게 표현을 하는데 영수는 안 한다고 했으면 상철만큼 광수도 행동한 거잖아요. 샤인머스켓을 하나씩 떼주는 그런 비슷한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야. 광수는 나한테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광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먹기 위해서 노력했어. 근데 그 뒤에서 영수가 막 오버를 한다고 느끼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철수해버려. 안 해. 나는 저렇게 막 낮추는 사람이 되기 싫어 이러면서 갑자기 안 해. 그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지. 지금 본인은 2순위에서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거기선 또 센 남자인 척하고 싶은 거야. 그게 좀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한 상황이죠. 미스터 강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상대 여성이 나를 1순위로 보고 있느냐 아닌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스터 강은 그 당시에 1순위였거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도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광수 씨는 이번 낯솔에 나오면서 조금 더 자아를 만들어가서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이 버려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또 성실하게 요리를 하는 영호나 광수가 그런 면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두 사람 다 나쁜 소리를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사람은 좀 가볍고 운동이나 그런 건강한 걸로 그래도 어떤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는 걸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거는 뭐 좋죠. 또 여기서 광수가 요리를 잘해요. 김치콩나물국부터 두툼한 왕 계란말이 기름이 좀 많긴 했지만 괜찮죠 뭐. 그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수는 어우 음식 뭐냐고 하니까 이제 광수는 뭐 바로 그거 갖다 주지. 여럿이 있는데도 옥순 쪽으로 냄비를 향해 가지고 갖다 주고 이거는 이제 옥순을 위해서 했다고는 안 하지만 옥순 씨 가까이로 갖다 주고 이런 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영수가 경쟁자로 나타나가지고 영수가 또 오버를 하니까 그 모습은 또 보기 싫어.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광수도 중심이 없는 거지. 여기서 모시고 나갑니다. 광수가 옥순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광수 씨의 대화법의 문제는 상대의 의견이나 상대의 정보를 들을 수가 없는 방식의 화법이에요. 우리가 전주에도 그 말을 했었거든요. 광수는 상대의 생각을 들을 수가 없는 화법을 구사한다고. 근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 때 엄마의 생각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그 방식대로 대화를 해.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광수는 기본적으로 남의 생각을 읽는 방식의 대화법을 안 써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치. 뭔가 이렇게 대등한 대화를 하고 상대 생각을 읽어야 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 광수의 대화는 어렸을 때는 엄마와의 대화가 광수에게는 가장 힐링이었을 거고 그러면 상대 생각을 읽을 필요 없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는 고객들이니까 광수 씨를 멋지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와가지고 자기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광수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늘어놓아 아니면 광수가 늘어놔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을 알거나 그런 맥락적인 거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 씨는 어제 인터뷰 잘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걸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어제 인터뷰 잘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했을 때 거기서 좋았다고 말했죠. 그렇지 않아도 옥순 씨는 자기 속내를 굉장히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 사람의 생각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옥순 씨는 굉장히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인터뷰 잘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면은 무슨 인터뷰?
인터뷰가 어제 인터뷰인데 심지어 그것도 방금 인터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 인터뷰가 뭔지를 말을 하고 이게 뭔가 좀 어제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거는 상담사가 하는 일이야. 상담사에게 말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한 주 동안 자기가 겪었던 일을 말할 의지가 있는 상태니까 자기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잘 선별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렇게 어제 인터뷰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일단 뭐라고 말했냐고 묻는 것도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듣기가 어렵죠. 소통하려는 건 좋지. 근데 소통이 안 된다고. 소통을 하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소통이 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뭐라고 해? 아, 뭐 좋았다고 말했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광수는 호감도 더 올라갔냐? 이런 질문은 안 받았어요. 광수 씨는 이게 다 자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땠냐? 이게 봐봐요. 광수는 호감도 올라갔냐? 이런 질문은 안 받았어요? 그러면 네, 그런 질문은 안 받았어요. 할 수 없잖아요. 호감도는 올라갔다고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물론 할 수 있어. 나라면 할 수 있지. 근데 옥순 씨는 그렇게까지 말 못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좀 재밌었나요? 오늘 방송 어제보다 더 재밌었어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네 어제보다 재밌었어요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질문을 본인은 몰라. 기본적으로 진짜 상대를 읽을 수 있는 방식의 질문이 아니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이 아쉬워. 그러니까 광수는 되게 소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야. 광수의 의도는 소통이야. 맞아. 근데 문제는 광수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소통 방식은 대등한 서로가 어느 정도의 센스를 기반한 그런 대화가 안 돼. 항상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호감도 올라갔냐 이런 질문은 안 받았어요? 하고 끝나면 그나마 뭐 얘기를 할 텐데 질문은 안 받았어요? 나도 질문 받아서 호감도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나는 올라갔다고 했는데 혹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 데이트하고 그런 질문 혹시 안 받았어요? 혹시 호감도 올라갔냐는 질문 안 받았어요? 나는 옥수님 좋다고 했는데 이러면 거기다가 대놓고 나는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서툴러 이런 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 상대 입장에서 다른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자꾸 광수님이 이런 대화 방식 때문에 옥수님의 생각을 전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광수씨가 혼자만의 착각이 커져버리는 거야. 대화에서 상대의 생각을 듣지를 못하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생각을 듣는 방식으로 질문 안 하니까 상대는 자기 생각을 말을 못하고 상대 생각을 못 들으니까 그 상대의 생각을 다르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어쨌건 지금 옥순씨가 호감이 올라갔냐 그걸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호감도가 올라갔냐 물어보고 이 사람의 반응을 살펴야 돼. 혹시 좀 호감도는 올라갔어요?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반응이 뭐고 왜 주저하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의 호감도가 진짜 올라서 올라갔다고 하는지 아닌지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쏟아내. 나는 호감도 올라갔는데 저는 옥순님으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잘 해보겠습니다. 나는 계속 옥순에게 가겠다. 그렇게 딱 그러고 들어오는데 옥수님이 상철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광수는 호감도 올라갔냐고 물어봐 놓고 대답할 틈도 안 주고 나는 호감도 올라갔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인터뷰하고 왔는데 옥수님이 상철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질투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옥순 씨는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옥순 씨는 해명해. 상철님이 대화를 신청하셔가지고 미안해요. 상철님이 대화를 신청하셔가지고 내가 왜 사과하고 있죠 근데? 아니에요 미안해. 이게 생각을 들을 수가 있겠냐고. 생각을 못 듣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광수 씨는 기본적으로 뭔가 열심히 살아온 거에는 인정받고 싶은 게 굉장히 클 수 있겠죠. 뭔가 좀 즐겁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광수 씨가 소통을 하려는 의지는 너무 훌륭한데 이게 너무 방식이 서툰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질문을 받는 상대는 불편감을 느끼나요? 일단 불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이 아닌데 너 그 과선배랑 친해? 내가 아까 너한테 얘기하러 갔는데 너 왜 그 과선배랑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뭐 나 어디 갔어? 누구랑 갔어? 나 오늘 이번 주말에는 좀 시간이 없네? 왜 누구 만나? 이게 계속 반복되면 좀 사람이 지쳐. 좀 묘하게 사람을 좀 올가매는 패턴이거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 누구야? 어떤 놈 만나? 어떤 새끼야? 잘생겼어? 이런 물어보고 싶지. 하지만 이게 좀 연애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거든요. 근데 이제 광수 씨는 그런 거를 아직 전혀 제어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의 중간 단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소통의 중간 단계를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지금 상철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통의 중간 단계가 없어 그런 게 아니야. 저게 머리에 꽂혀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소통의 중간 단계를 뺀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는 광수 씨는 상철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옥순 씨의 마음에 호감이 올랐냐 아니냐를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도 아니야. 원래 머릿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머릿속에 있는 어제 옥순과 상철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옆에서 광수가 지나갔던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을 때 얘가 얘기 못한 그 감정적인 상처를 터트린 거야.
이거는 중간 단계가 삭제된 게 아니고 참지 못하고 튀어나온 거지. 여기서 만약 중간 단계를 빠뜨리는 패턴이었다면 나는 옥순 씨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데이트해도 뭐 할까요? 아, 뭐 하지? 하면서 그 다음 여기로 넘어가야지. 근데 그 방향이 아니었어. 광수 씨가 가진 장점은 좀 좋지만 1차원적인 것들이에요. 처음 보면 다 드러나는 것들. 조건,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만날수록 더 좋아지진 않아. 물론 만날수록 더 좋아질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처음에 결정되는 조건들이에요. 키, 처음 볼 때 드러나. 얼굴, 드러나. 직업, 조건을 서로 밝혔으니까 드러나. 광수 씨가 가진 장점의 대부분은 만나면서 더 깊어지지 않아. 근데 반대로 물론 제가 영수 씨가 대단히 광수 씨 입에서 나은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두 분 다 좋은 사람들인데 굳이 따지자면, 근데 영수가 가진 무기는 만날수록 더 마음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만날수록 그거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다른 나쁜 속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머 감각, 이 사람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은 만날수록 좋아져. 이거는 그 대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매몰 비용도 높아지고 있었을 거고. 남자로 살기 빡시네. 아니에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들면 여성도 비슷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고생하고. 아, 맞아. 옥순 씨도 이거 상철 씨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 없지.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버려가지고 거기 갇혀버렸어. 데이트를 그래도 한 번은 해야지라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데이트를 뭐하러 해? 삼순인데. 지금 영자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빨리 해야겠다. 따라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는 또 웃으면서 상철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냥 상철이랑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얘기 못했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서 영수랑 그렇게 팔 툭툭 치는 이제 그런 걸로 연결돼서 그 지적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옥순 씨 머릿속에서는 이제 경계경보가 울려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광수 씨가 표정 관리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게 만들어진 웃음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경직돼 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웃는 표정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웃는 표정에서 경직된 표정으로 넘어가는 전환 속도가 빨라버리면 그 표정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전환을 되게 늦춰야 돼. 웃음이나 이런 친절한 표정이 너무나 빠르게 전환돼 버리거든요. 그런 거는 보통은 그 속도에 따라서 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수는 어제 이제 상철한테 그 말을 들었잖아요. 옥순 마음에 상철과 광수는 거의 비슷하다. 좀 와전돼가지고 동등하다. 근데 옥순 씨가 두 사람을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한 건 옥순 씨 마음속에 1순위는 영수였고 2순위 광수, 3순위 상철인데, 그러다 보니까 2, 3순위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그냥 상철에게 돌려 말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옥순 씨는 상철님은 대화 신청해 주셔서 상철님하고 대화도 즐겁게 하고 영자님하고 좋은 시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데이트도 못해서 아쉽고, 그러면서 옥순 씨는 상철이 대화 신청했다. 그리고 상철은 영자랑 데이트를 한 거다. 그리고 데이트를 나랑 못 해봐서 아쉬웠다. 지금 옥순 씨가 구구절절 하는 얘기는 광수 씨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야? 광수 입장에서는 왜 본인이 1순위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서 광수가 한 질문, 호감도 올라갔냐? 이런 질문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답했어. 호감도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옥순도 호감도 올라갔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호감도도 올라갔고. 근데 지금 광수 생각에는 상철이 경쟁자인데 지금 옥순의 해명을 듣고 나니까 상철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상철한테는 대등한 것처럼 말했지만 상철은 아니네. 그럼 나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버린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데이트 못 해봐서 아쉽고, 옥순 씨는 상철과 대화를 한 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어. 호감도가 올라가니 아니니, 아니면 호감도를 올리는 말을 하든.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상철과 대화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저걸 들으면서 광수는 상철과 이 사람은 별게 없구나. 그럼 내가 1순위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 생각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옥순 씨는 상철이 나랑 한 번은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일부 동감했고 그러자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옥수님이 맞아. 직설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광수가 그래서 데이트 약속을 아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철이랑 데이트 약속을 아예 잡은 거야? 그러니까 옥수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데이트 약속을 아예 잡은 거냐고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니까. 또 옥수는 이런 거는 또 여기 와선 얘기해. 근데 여기는 얘기가 다 돌고 도는데, 상철은 제 순위에서는 좀 밀려난 상태고 상철님보다 지금은 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광수가 새로운 분이 들어왔어요? 아니 광수님 새로운 분이 아니고 계속 영수라고. 영수였다고. 영수가 있다고. 영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새로운 분이 들어왔어요? 영수는 아예 염두에도 두질 않고 있어. 영수 있다고요. 여기 영수 있어요. 여기 옥순 마음속에 영수 있어요. 이걸 말을 해도 지금 광수는 받아들이지를 못해.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야. 영수?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닌데? 첫 회차에 이 나소를 보던 시청자의 마음이죠.
처음부터 영수가 1순위였음에도 시청자분들도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옥순 씨가 분명히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도 많이 다들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어. 영수는 연막이다. 그냥 하는 소리다. 다 무조건 광수다. 많이들 그랬지. 다들 그럴 리가 없는데. 광수도 그러니까 아예 비워버렸어. 새로운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옥수는 아니요. 그러니까 영수님. 그러니까 광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여기서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인정을 못 하는데 광수는 그걸 인정을 어떻게 하겠어. 광수도 인정 못 하지. 자기가 영수보다 부족한 게 없거든. 왜냐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남자는 좋은 직업 가지고 그리고 너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키 크고 잘생긴 우리 광수. 키 크고 잘생긴 우리 선생님. 그리고 좋은 직업 까지 가진 자랑스러운 평창의 선생님. 그런데 영수는 뭐야? 뭐 없잖아요. 광수가 봤을 땐. 그래서 광수님은 지금 이해가 안 돼. 엄마가 한의사만 되면 여자가 줄줄 따른다고. 너 대학 가면 다 여자친구 생겨 임마. 안 생겨요. 너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은 여자들이 다 너 좋다고 따라다녀. 좋다고 따라다니진 않아요. 안 그래요. 안 생겨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숨겨진 세상의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지. 약간 산타크로스 같은 거야. 그냥 믿게 하는 거. 그걸 믿었을 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까지 믿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옥수는 영수, 광수를 지금 먼저 대화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다고 했고, 근데 상철님이 어제 저한테는 넌지시 하면서 여기서 광수가 반박을 해. 여기서 근데 어제 상철님이 저한테는 옥수님이 그랬대요. 나랑 광수님이랑 똑같다는데 옥순이 상철에게 한 얘기를 상철이 광수한테 한 얘기를 광수가 옥순한테 얘기해까지 이게 도는데 수면 시간 빼면은 5시간이 안 걸렸어.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있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제자제자 엄마한테 얘기해주는 아들 같아요. 아니면 뭐 그런 자식 같아요. 상철님 생각엔 그렇대요도 아니고 옥수님이 상철한테 그랬다면서요. 네가 걔한테 그랬다며 걔랑 나랑 똑같다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광수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옥순 말에 반박하는 꼴도 되는 거고 상철 말을 그대로 전해버리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철이 아닌 걸 확인시켜줘 라는 요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옥순 씨가 광수랑 대화할 때는 자꾸 어버버해. 영수랑 대화할 때는 칵 하고 코로 웃어. 너무 대비되지. 광수 앞에 옥순 씨는 어때요? 어버버야. 광수 앞에 옥순 영수 앞에 옥순 코로 웃고. 너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기울기는 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님이 저랑 광수님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랬는데 그렇지 않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지 이거는 속으로만 말해도 되잖아.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나는 내가 혹시라도 3순위로 떨어질까봐 두려웠는데 다행이네요 하면 되는데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네가 그랬다며? 라는 거를 막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저런 행동을 보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진 않죠. 일단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은 좀 가볍구나. 그래서 내가 연상이고 그런 거를 귀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즐거운 대화를 원하는 또래 여성이라면 광수를 선택하진 않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엔 직업 보고 소개팅에 나갔다가 대화하다가 멀어지는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순 씨가 또 그거 나와. 이렇게 경직 근데 광수는 얼마나 자기가 대화해서 상대를 불편한 방식으로 대화하는지를 몰라. 지금 옥순 씨 호감 몰랐어요? 란 대답 안 듣고 자기에게 줄줄 늘어놓다가 너 근데 어제 상철이랑 얘기하더라? 뭐라고 말하니까 아닌데? 상철이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명할 거야? 약간 이런 맥락이 돼버려. 물론 광수는 말을 부드럽게 했지만 그 말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너 어제 상철이랑 앉아있던데? 상철이 나랑 똑같다고 하던데? 네가 상철한테 그랬다고 하던데? 그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꼬치꼬치 물으면서 지금 자기의 어떤 불안을 상대를 통해 해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다 뿜어내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광수가 지진원 회차부터 이런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말을 또 다른 사람에 거쳐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뭐 평창에서는 그래도 됐겠지. 어르신들 얘기 뭐 그 동네 얘기. 아유 그 누구네 마을에 누구네 집에 이번에 생겼더라 하면서 그게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친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좀 광수 씨가 매력이 떨어지는 포인트 같아요. 좀 차라리 나이가 있고 광수를 귀여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기는 해. 아니면 광수님의 어떤 직업 자체를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광수님은 그런 연애나 결혼을 원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순 씨 이미지가 이렇게 눈으로 위로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눈이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광수는 경쟁자 한 명 제외.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니 광수님 애초에 경쟁자는 영수라니까요? 상철은 경쟁자가 아니었다고 말하잖아요. 계속 말했잖아. 경쟁자는 지금 영수라고. 근데 광수가 보기에 상철은 키도 크고 남자답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저런 사람의 매력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영수라고. 영수라고 또 방금 옥순 씨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제 영수님이랑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옥순 씨가 여기서도 근데 이미
상철로 인해서 추궁하고 그런 소문들, 내가 했던 말을 돌려서 나에게 다시 추궁하는 식으로 말을 한 게 돼버렸기 때문에 옥순 씨는 이 대화가 상당히 불편하고 조심스러워졌어. 그래서 조심하게 돼. 그래서 영수를 물어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어제 영수님이랑 처음 대화했어요. 벌써 방어적으로 나가지. 어제 처음 한 거예요. 처음. 대화하지 않았어요? 어제 처음 했어요.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니까 광수는 오해해. 영수랑은 또 별거 없구만. 이라고 오해해버려. 옥수는 광수가 이렇게 추궁하듯이 들어오니까 방어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속내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속내를 읽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캐릭터인데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옥순씨 여기서 광수랑 대화할 때는 맞아. 떠듬떠듬 말해. 왜냐면 말 조심해야 되니까. 저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과 살기가 쉽진 않죠. 평생 떠듬떠듬 하면서 살 거야? 그게 벌써 걱정되지. 옥순씨가 뒤에서 뭐 광수가 편한 사람이다 어쩌다 하지만 편한 거야? 옥순씨도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으면 좀 생각이 짧은 거예요. 편하지 않거든요. 전혀 안 편해 보이거든 지금. 자꾸 뭐 자상 얘기하는데 영수가 더 자상하기를 종용하는 거지 광수가 자상해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영수랑 대화 자체는 좋았고 마찬가지로 서로 알아가고 싶은 건 일맥상통하니까. 그러니까 광수는 대화가 좋았다고? 그냥 뭐 이야기한 정도? 역시 남자는 나처럼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직업도 좋고 그래야지. 그래서 옥순 씨가 영수랑도 데이트할 기회 있으면 나가서 해보자. 근데 옥순 씨도 진짜 말을 애매하게 하는 게 아까 상철하고도 데이트할 기회 있으면 나가서 해보자고 하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렇지 않아도 센스가 없는데 광수가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혹시나 해서 또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자가 선택하는 시간 오면 일단 영수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광수님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객관화가 되시겠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옥순 씨가 말했거든. 여자 선택에 나는 영수 선택할 거다. 그리고 영수랑 광수 더 알아본 후에 난 노선 정하겠다. 그래서 영수와 광수 중에 마음이 결정되지 않을까? 눈앞에 상철이 있으면 차마 상철이 없어졌다고 말 못하고 상철님까지 포함해서 결정되지 않을까요? 광수님 앞에서는 차마 광수님 이름을 지우지 못하고 영수님과 광수님 중에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광수는 옥수님 마음을 물어보니까 한결 복잡한 게 풀리네요. 마음을 물어본 줄 알지만 지금 그 마음을 참 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질문들을 했어요. 추궁하는 식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상대는 더 방어적이 돼버렸고.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자기 나름으로는 한다고 했는데 옥순 씨도 진짜 뭔가 이런 이야기를 잘 전달을 못해. 여기서도 옥순 씨가 지금 나는 여자 선택에서는 영수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고 옥순 씨는 나름 만족했어. 이 정도면 전해졌겠지. 상철에게도 네가 삼순이다 라고 했으면 이 정도면 전해졌겠지. 안 전해질 수가 있어. 안 전해졌어. 그리고 심지어 안 전해져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전해진 거를 인지했으면 그 다음에는 정확히 말을 해야지. 지금 상철한테는 안전해졌네? 정확히 표현해지가 아니고 안전해졌네? 다음에 데이트 한번 하고 그러면 또 알아듣겠지 하고 그냥 뒤로 빠져버렸어. 옥순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옥순이 느끼는 광수의 매력은 진짜 편안하고 처음엔 두 분이었는데 이 편안함은 그거야. 실은 이게 듣다 보니까 저 편안함은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광수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왜? 요동을 안 치니까. 편안한 거야. 편안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렇게 돼서 그냥 편안한 두근거림이 없으니까 그 편안함. 근데 이제 추궁은 당하니까 약간 방어적이 되고. 거절의 의사를 꼭 데이트 나가서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지.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굳이 데이트 나가서 표현해야 되나? 지금 그게 영자를 위해서야? 영자를 위해서 거절의 의사를 데이트 나가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 전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영자를 위해서라는 명분이라면 데이트 기회를 한번 뺏는 건데 본인이 슈퍼데이트 따가지고 상철한테 쓸 거 아니잖아. 상철이 슈퍼데이트 딴 걸로 예를 들어서 옥순이 나갈 거잖아요. 상철이 선택하는 거에 본인이 받을 거잖아. 본인이 상철 선택해서 나갈 일은 없잖아. 그러면 상철이 쓰는 데이트권을 하나 써가지고 내가 거절할 거라는 거잖아. 상철을 위해서 영자를 위해서 상철의 데이트권을 쓴다는 거야?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 데이트권을 써서 상철과 1대1을 해서 상철에게 거절하겠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근데 상철의 데이트권을 써서 거절을 하겠다. 상철의 데이트권이나 아니면 슈퍼데이트권 꺼서 하겠다. 그런 것들이 옥순 씨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트 나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냐는 거지. 더 나은 선택지가 없냐는 거지. 지금으로서 보면 다른 선택지가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상철 씨가 마음이 꺾이지 않았음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더 단호하게 그 단호함은 누가 있었나? 28 정희님. 화이팅 해줘야지. 저는 안 만날 겁니다. 화이팅! 그때 영호한테도 잘하라고 영자랑 잘해보라고 화이팅 뭐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가진 데이트권을 써서 상대가 관심 있어하는 다른 여성에게 쓸 수 있는 데이트권을 나한테 쓰게 해서 내가 거절한다는 건 그거는 문제가 있죠. 뭐 문제라고까진 그렇고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거지. 하긴 근데 그게 가능했으면 낯소리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옥순이 느끼는 광수의 매력은 진짜 편안하고 이 편안함은 시몬스. 마음이 두근대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그걸 이제 매력이라고 이제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두 분이었는데 그냥 다른 분과는 특별하게 더 알아가보지 않고 계속 나로 직진했다. 아, 광수의 매력은 저거다. 나에게 계속 직진하는 거. 그게 있긴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그게 또 자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처음부터 그냥 쭉 일관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되게 남자다워 보였다. 그런 면이 매력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지, 옥순 씨는 내가 그 사람한테 끌린다는 표현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로 끝나면 괜찮은데 멋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옥순 씨의 화법에선 이런 게 중요해. 멋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사람에게 호감도가 올랐어요. 데이트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더 좋아졌어요. 영수보다는 아니지만 이런 게 이제 항상 옥순 씨 화법이야. 이 뒤에 말을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저런 데 이렇게 딱 숨어 있거든. 그리고 상철님과 광수님 누워있죠. 상철님 올챙이 자세, 한숨 소리가 가득 찬 방이죠. 광수가 여기서 하는 말이, 나는 솔직히 내가 못생기지 않았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광수는 자기가 외모 때문에 선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남자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중요하지.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외모, 직업, 자상함. 어른들이 생각하는 좋은 조건의 남자죠, 광수는. 못생기지 않았다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 와서 자기 객관화가 철저히 되네. 자기 객관화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자기 객관화도 벌써 잘못돼 있지. 저 자기 객관화가 뭐예요? 광수가 그러거든. 내가 못생기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객관화 되네? 그러면 내가 못생겨서 선택 못 받았네거든요. 물론 첫인상은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못생겼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있어. 못생겨서 선택 못 받고 있고 못생겨서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수?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외모가 아니야. 광수의 외모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게 되려면 지금 대화법이랑 뱉을 말하고 뱉지 않을 말 구분하는 거,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기 객관화는, 아, 나는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리는구나. 아, 나는 어떤 질문할 때 상대 생각을 못 듣는구나. 나는 상대에게 좀 부담을 주는 대화법을 쓰는구나. 그 객관화를 해야 돼. 지금 광수님의 외모는 문제가 없습니다. 훌륭하죠. 이제 상철이 왜? 그러니까 광수는 안 먹히잖아. 옥수님이 나한테는 내가 좀 높다고 얘기는 하지. 아, 몰라. 그냥 영수님도 알아보고 싶어요 해서. 그러니까 옥순 씨가 말이 전달이 안 됐어요. 옥순 씨도 말을 너무 돌려서 해. 옥순 씨가 광수가 높다고 안 했거든요. 더 높다고 말한 적 없거든. 우리는 이제 옥순 씨의 말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영수가 높고 그 밑에 광수랑 상철이 바로 밑이니까 상철한테는 뭐 큰 차이 없다고 말을 한 거고, 우리는 뭐 그냥 그게 그래프가 보이거든요.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그걸 들을 만한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옥순 씨는 또 앞에 광수가 있으니까 또 광수가 불편할 만한 얘기를 안 해버렸어. 왜 광수는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했냐면 그 자리에 옥순이 있었고 내가 호감도가 올라갔다고 내 마음을 말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내 앞에서 상철은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한테 해명을 했잖아요. 영수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싶은 정도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광수는 내가 좀 높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영수도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믿어. 광수는 영수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게 좀 견제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이게 지금 3일차인데 아직도 믿지 않아. 그러면서 광수가 말을 하는데, 왜냐면 어제도 내가 눈치를 봤을 때 영수가 옥수님 데리고 나갔다 들어왔었거든? 근데 그때 옥수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었어. 진짜 아이 같은 판단 방식이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안 좋은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기억해. 그래서 안 좋았지? 에이, 그럼 그렇지. 영수랑 안 좋지? 안 좋잖아. 안 좋을 텐데 표정 봐야지. 안 좋은 표정. 아, 안 좋은 표정 나왔다. 오케이. 저거네. 안 좋네. 안 좋네. 결국은 자기가 정해놓은 답으로 몰고 가는 스타일이야. 질문을 할 때도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해버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광수는 한번 생각한 사고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당시 기억으로는 옥순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증거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옥순 씨 표정이 뭐 그닥 안 좋지 않았어요. 영수랑 들어올 땐 화기애애했어. 근데 광수 근처에 앉았는지 그때 앉을 때 그 표정이 조금 안 좋았지.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선택은 남자들. 이건 좀 의외였어요. 나는 여자들 선택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 선택을 하게 되면 광수 씨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지, 옥순에게서. 아, 그래도 그렇게 떨어져 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28기랑 비슷해질까봐 그랬나? 이번에 여자들의 선택을 했으면 영수에게 3명 이상 오는 거잖아요. 너무 또 아쿠아맨의 재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자 선택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영숙은 영호, 정숙 순자, 옥순 영수, 영자는 상철, 현숙 영호. 똑같은 데이트잖아. 영수만 옥순이 하나 늘어나는 거네.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선택을 했을 수 있겠구나. 남자들의 선택을 쭉 하고요. 광수, 당연히 뭐 옥순 씨 옆으로 가죠. 그동안 말했던 모든 이유를 더해서 보면 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볼수록 좋은데 문제는 본인도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좀 그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맞는데 마음을 붙잡아두는 그 매력이 좀 약하지 않나. 그 센스와.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옥순 씨와는 5살 차이군요. 이미 이 정도까지 온 거. 1순위 옥순만 끝까지 우직하게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대안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광수 씨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는데, 광수는 뭐랄까 좀 안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죠. 그냥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상철이나 광수나 영호나 그런 느낌을 주지. 뭔가 남자다웠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리고 영수도 이 옆에 와서 쓰죠. 붙어보자. 광수랑 영수가 드디어 이제 정면에서 이제 맞붙는 상황이 됐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광수님이 인터뷰를 해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뭐냐? 옥수님을 사이에 두고 갯벌에 셋이 서 있던 거. 새로운 장이 열리는구나. 내가 2순위로 갈지 1순위로 갈지 큰 기로에 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데이트가 끝나고 자기가 무조건 1순위라고 생각을 해버렸단 말이지. 그치. 첫 선택 때 옥순 씨가 광수를 선택했지. 맞아. 그게 아니었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정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는 걸 알면서 대화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건 광수가 문제가 있어. 자기가 1순위일지 2순위일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면 거기서 뭐 영수 스킨십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저 정도 배려는 선 넘었다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는 맞지 않았지. 왜냐면 광수는 그 전까지 계속 그렇게 행동해오다가 갑자기 그걸 철회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니까 영수는 마음 한구석에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죠. 내심 미안하지. 왜? 순자랑 정숙한테 미안하지. 순자랑 정숙은 지금 짜장 먹거든. 근데 순자랑 정숙이 정확히 영수랑 어제 데이트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철이 농담으로 형 진짜 나쁘다. 영호도 막 진짜 미안하겠다. 그러니까 영호도 보면은 되게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좀 영호도 센스가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광수가 그래서 총 4번 받은 걸 깐 거잖아. 상남자 알파메일이 저 정도는 까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수가 영수에 대해서 상남자 알파메일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기에도 숨어있어. 광수의 추구미가. 광수는 자신은 상남자 알파메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추구미는 상남자 알파메일이고 본인의 생존 전략은 항상 모든 거를 공유하는 이쁜 딸 같은 둘째 아들. 그래서 상남자 알파메일이 추구미이기 때문에 격투기나 이런 것도 수련을 해. 근데 본인은 형보다 부족하고 그리고 엄마와 많은 대화, 어른들과 대화를 하는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걸로 지금 양쪽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영수는 내 추구미와도 속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 길에 내가 구축해온 잘난 남자, 착한 남자, 좋은 남자의 롤에도 속하지 않아. 영수는 대체 뭔데? 상철은 약간 추구미랑 좀 겹치는 면이 있어. 겉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광수가 깊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상철은 상남자 알파메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굳이 그런 쪽을 꼽자면 영철이지 차라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영철이 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굳이 뽑자면 그쪽이라는 거지. 아니면 영식이나. 영식은 너무 어리고 지금. 상철은 그렇지 않거든. 그냥 덩치가 좀 크다 뿐이죠. 근데 그걸로 저렇게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철이 계속 견제되는 상황이었고 영수는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수 씨가 지금 굉장히 편협한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자기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실이 왔다 이런 것도 외모를 기준으로 다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게 되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광수는 상남자 알파메일이 저 정도는 까져. 영수를 절대 상남자 알파메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몰라, 나는 터줏대감이야. 광수는 나는 계속 옥순이었어. 광수님은 이제 끝까지 일편단심, 광수는 이제 자기는 끝까지 일편단심이래. 아까 이렇게 누워있던 이 자리에 영수가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영수가 아우 제가 차가 없어서 죄송해요.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진짜 없어. 두 사람 말 안 해. 서로 계속 멍하게 있다가 서로 핸드폰 보고 서로 대화 안 섞다가 그냥 일어나. 그렇게 세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처음에 시작은 옥순 씨는 광수 옆에 있고 이랬는데 점점 이렇게 광수가 좀 앞서가고 옥순하고 영수가 이렇게 약간 뒤에서 가면서 약간 광수 혼자 따로 가는 것처럼 돼버렸어. 옥순 씨가 오늘은 술 다 드실 거예요? 영수는 옥순님이 먹으면 먹을게요. 그러면서 막 어쩌다 보니까 광수는 앞서가고 뒤에 영수랑 옥순이 뒤에 가니까 영수가 막 소나트 막 몰래 발사하는 장난을 해요. 이런 장난 툭 한단 말이지. 광수는 먹걸음 앞으로 가고 영수랑 옥수는 뒤에서 꽁냥대면서 오고 있어. 옥수는 막 소나트를 받고 뭐야 뜬금없네. 그러니까 영수는 원래 뜬금없이 해야 재밌잖아 이러면서 광수 입장에서는 뒤에서 막 뭐가 들리는 거야. 저거가 안 들렸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옥순 씨가 영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 오히려 저런 상황에서 영수가 옥순한테 찝쩍대네라고 생각할 거야. 광수는 뒤돌아보면서 왜 웃지? 이거 사내연은 하는 커플이랑 같이 출장 나가서 굉장히 민망한 그런 상황 같은데, 방 2개를 잡고 다른 여직원은 다른 방에 뒀는데 나랑 같이 지내던 남직원이 자꾸 사라져. 남직원이랑 둘이 같이 저녁에 그러면 우리 방에서 뭐 맥주나 한잔 할까? 근데 아니 잠깐 볼 일이 있대. 출장 와서 볼 일이 뭐 있어. 사라져. 방에서 혼자 맥주 마시고 왜 이러지? 바쁜가? 그럴 수 있죠. 막 맥락이 없는 막 영식님한테 배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광수가 보기에 영수는 그냥 광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광수 입장에서 영수는 그냥 아유 뭐 저기서 장난이나 치는 여자들이 저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아? 여자들은 남자의 이 진중함, 나의 어떤 큰 키, 그리고 바르게 살아온 거 이런 걸 좋아하지. 저렇게 무례하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저런 거 안 좋아해. 완전히 근데 딱 어른들 시각이지. 진정성 그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연애는 꼭 그렇진 않죠.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조차 옥순 씨의 표정이 달라요. 옥순 씨가 영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땐 소나트를 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웃거든. 소나트는 자상함의 표현. 어쨌건 영수가 내가 자상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자상함의 포인트는 잘못 잡았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웠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텐션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막 그런 소나트 받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그나마 둘이 일직선으로 걷다가 이쯤 되니까 아예 그냥 둘이서 붙어서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 아예 그냥 한 두세 걸음 떨어져가지고 따라오니까 광수는 그 상황에서 그냥 혼자서 앞에서 걷다가 옥수님 앞에 타고 영수님 뒤에 타고 아무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광수는 걱정돼. 혹시라도 영수가 옆에 탈까봐. 가면서도 굉장히 소외되고 있죠. 광수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말로 찝는 게 이제 광수도 좀 작다. 그런 게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수님은 일단 여성과 둘이 타기는 좀 힘들죠. 광수는 옥수님 문을 열어주고 영수는 그냥 제가 알아서 타겠습니다 하면서 가고 광수는 네 하고 쌩 하고 가고요. 광수나 영수나 서로 견제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영수도 광수를 견제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었어. 왜냐면 그게 드러났던 게 광수랑 옥순 씨랑 서로 선택해가지고 걸어올 때 왜 박수 쳐? 이렇게 말을 했거든. 둘 다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긴 하겠지. 그렇게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요. 옥순 씨는 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도 영수 씨에게 뭔가를 물어봐요. 근데 영수님은 마음이 좀 불편하겠다 하면서 영수를 화두에 올려서 물어보지. 걸음도 이미 영수 템포에 맞췄지. 옥수님은 진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인터뷰에서조차 아닌 척 우리한테까지 돌려서 말하는데 잘 우리가 캐치를 해야겠지. 옥수님 화법을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옥수님 화법은 끝까지 꼭 들어야 돼. 근데 인터뷰는 끝까지 다 남기질 않아서 옥수님의 마음을 캐치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옥수님은 지금 시점이라면 영수랑 쭉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옥순 씨는 뒤에 있는 영수한테 말을 걸어요. 아니 영수 이렇게 몸을 뺄 거면 대각선에 앉지. 근데 영수님은 마음이 좀 불편하겠다. 지금 남아있는 고독정식 두 분이 영수님이 어제 선택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영수와 어제 데이트했던 두 사람을 언급을 하니까 광수는 그거 봐 저건 진정성 없다니까. 남자는 진정성이지. 어젠 다른 사람들이랑 데이트해놓고 나는 임마 옥순이 선택해준 남자야. 끼케야 네가 이순이지 내가 이순이겠냐? 옥순은 나를 선택했어. 광수는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의 마음은 변할 수도 있고 그게 차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광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을 했었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보다 내가 못 나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광수는 그냥 내가 1순위라고 확신하고 있지. 근데 그 확신에는 옥순 씨가 광수를 선택했던 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긴 하죠. 그리고 옥순 씨의 선택을 보면 처음엔 상철, 그 다음에 광수였네. 그래서 광수 씨는 자꾸 영수가 1순위일 거라는 건 그건 기만이겠지. 설마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순위에 있는 사람인데 선택을 안 했다고? 그럴 리 없겠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총 4표인 거잖아요. 두 사람이 2번씩 선택했으니까. 나쁜 남자야. 4번을 확 까버렸어. 근데 이제 영수는 그만큼 옥수님이랑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온 거죠. 라고 하니까 옥수님은 그 말 듣고 좋아 또. 그 말 듣고 웃고 표정 관리하고 돌아서면서 영혼 있으신가요? 하면서 장난을 걸어. 근데 이게 영혼 있으신가요? 라고 장난을 건 걸 광수는 기본적으로 유머 감각이 조금 없는 편이잖아요. 유머 감각이 없다 보니까 영혼 있으신가요? 라는 옥순 씨의 질문을 광수는 어떻게 해석하냐? 안 믿네. 커봐요. 나 영수 이 사람이가 안 되지. 영수가 나한테 될 리가 없지. 나는 지금 진정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옥순인데 저렇게 영혼 없이 저렇게 말하는 거 믿지도 않고 나네나. 계속해서 광수는 자기가 이미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를 더 편향시키는 근거만 그쪽 방향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또 식당에 오고요. 영수가 먼저 물어봅니다. 옥순 입장에서는 1, 2순위가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가 좀 무겁네.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그냥 대화 편하게 하다 가면 좋지. 영수의 대화는 그러니까 옥수는 광수를 편하다고 하지만 영수가 대화를 편하게 해. 그래서 재밌는 거야 실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편함을 깔고 있으니까 재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수 앞에서는 말조심을 덜 해도 돼. 광수 앞에서는 말조심을 해야 돼.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부담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옥순 씨는 여기서 장난을 그리려고 했어 하면서 뭔가 그 옥순 씨 특유의 애교 톤의 말이 나오거든요. 광수 앞에서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와. 광수가 이거 보면서 놀래. 영수 입장에서는 익숙하거든요. 광수는 그거 보고 표정 굳으면서 뭐야 이거 물음표 뜨지. 뭐야 옥수는 왜 저래? 영수한테 왜 저래? 지금 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애교를 부려? 너 왜 그래? 너 왜 내 친구한테 애교 부려? 깻잎 논쟁이야 지금 광수 입장에선. 나한테 한 번도 깻잎 안 떼주는데 왜 내 친구한테 깻잎 떼줘?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거기서 순간적으로 탁 뭐랄까 거슬리고 그 다음에
그 웃음 만드는 다음에 물어봐요. 웃으면서 물어본다고 해도 다 알지. 그 또래 센스 있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둘이서 밖에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서 근데 이런 것도 진짜 광수님이 그래 이게 문제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아. 근데 더 최선의 질문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 옥수님한테 이런 애교 섞인 모습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돼. 옥수님 말 되게 귀엽게 하시는 면이 있네? 라고 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원래 둘이서 이렇게 얘기했어? 원래 둘이 이런 사이야? 너 어제 상철이랑 얘기하더라? 너 아까 영수 팔치더라? 이게 다 광수 패턴이거든. 아니 그렇잖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연애도 해보고 이런 성인이라면 옥수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영수님이 또 이런 걸 또 끌어내시네? 하다못해 그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광수님의 패턴이 이런 식이니까 옥수님은 불편해지는 거야. 항상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 원래 둘이서도 이랬어? 그러면 아니 원래는 안 이랬는데 근데 오늘 왜 둘이 그래? 둘이 뭐 있어? 아까도 뒤에서 떠들던데? 응? 둘이 뭐 있어? 무슨 사이야? 둘이 뭐 깻잎 사이다야? 뭐야?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이상해지거든. 해명하자니 이상하고 해명을 안 하자니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옥순 씨가 당황해버려. 옥순 씨가 광수랑 얘기할 때는 자꾸 당황하고 말을 고르고 이 이미지를 떠올리고 광수가 이 말을 왜 하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이 사람한테 내 제대로 된 마음을 말하지도 못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힘들어. 그러니까 피곤한 대화 상대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꾸 해명해야 되는 상대가 돼버려. 아니 이건 연인일 때나 썸 탈 때도 이제 썸이 끝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애인일 때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야 너 남사친이라더니 야 너네 무슨 사이인데 그렇게 얘기까지 하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끼리는 알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언급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그럴 사이 아니거든. 남사친이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남사친이 아유 우리 옥순이 오늘 좀 피곤한 날이잖아. 오늘 마법 걸린 날인데 오늘 좀 쉬어야지. 그러면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되지. 원래 둘이서도 이런 거 챙겨주고 그랬어요? 하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건 이해해 솔직히. 그건 빡칠 수 있어 그 정도는. 그렇지 않아도 위장 남사친 같아가지고 빡쳐 있었는데 이 새끼가 일부러 나 들으라고 이러는 거 같잖아. 그런 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이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근데 광수 씨는 이런 실수를 이번 회차에만 3번 했어. 아까 상철이랑 얘기한 거 지금 원래 둘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영수 그렇게 팔치지 마세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는 한의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광수 씨는 뭔가 눈치나 센스가 길러질 만한 연애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항상 그런 동생의 포지션으로 나를 귀여워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쪽으로 발달은 좀 안 된 것 같아. 대등한 또래와의 경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을 추앙해주는 어른들에 대한 경험이 광수 인생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옥순 씨가 바로 당황해. 그러니까 옥순 씨가 당황하니까 영수는 또 너스레를 떨어. 이런 모습 처음 봐요? 그러니까 광수는 여기서 영수가 이런 모습 처음 봐요? 하면은 광수가 처음 보는데 하는데 이 처음 보는 데는 옥순을 보면서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 빨리 얘기해봐.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해. 아니 이게 오늘 제가 좀 텐션이 어제까지는 안 좋았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텐션이 안 좋았고 오늘은 아침부터 엄청 신났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냥 텐션이 높아졌다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광수랑 1대1로 할 때 텐션 높아지는 거 나오나? 절대 안 나와. 옥순 씨는 광수랑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 피곤하고. 그리고 대하구이가 나오네요. 까먹을 거 아니면 시키지를 마. 통째로 다 씌워 먹든가. 다들 이제 장갑을 끼고 자상 배틀이 시작됐지. 그렇게 이제 영수가 먼저 빨랐어. 보니까 광수 씨가 막 손이 빠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요리하는 모습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근데 아직 뭐 요리가 이렇게 익숙한 나이는 아닐 테니까. 근데 이 시점을 볼 때 광수 관점과 영수 관점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광수 관점에서는 어제까지 대화도 안 해봤고 오늘 옥순 씨가 텐션이 좀 높아진 틈을 노려서 영수가 오버하네 안 하던 짓 하네 거슬린 애가 광수 관점이에요. 영수 관점은 달라. 영수 관점은 옥순 씨가 해달라고 했어. 옥순 네가 해달라고 했지? 자 어때? 이것도 해줄까? 어때? 네가 말한 멋진 남자 여기 있지? 이렇게 하면서 둘만의 장난이야 지금. 광수는 그걸 몰라. 옥순 씨는 그걸 알아. 그래서 옥순 씨가 보기에 영수가 지금 하는 새우 가지고 오버하는 행동들은 내가 상대에게 요구한 걸 이 사람은 그걸 장난스럽게 들어주고 있는 거야. 광수는 얘가 오버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밈들 있잖아요. 더 럽 해가지고 사랑한다지만 그거를 더럽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밈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럽 이러니까 옥순 씨가 아우 영수 더럽 이러니까 광수는 커봐 이 더러운 놈. 영수는 속으로 역시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들만의 밈을 광수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수랑 옥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밈이야 이건. 둘만의 앞서 낮에 했던 약속이 이 자리에서 장난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광수는 뭐야 이제 와서 나의 진정성을 네가 이 정도로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나 있는데 네가 이 정도로 날 이길 수 있을까? 오버하네. 참 됐다. 난 남자답게 안 할 거야. 난 상남자야.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아니 거기에서 지금 영수랑 경쟁하는 그거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광수는. 그래서 새우를 같이 까다가 진짜 이거 꼴 보기 싫으네. 나도 저렇게 진짜 이런 하남자 같이 안 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달라진 거거든. 근데 영수가 막 반찬 집어주고 한 거는 그런 자상함을 어필한다기보다는 그 장난의 일환이거든. 네가 아까 그랬지? 어때 이렇게 해줄까? 그 오바거든. 그러니까 둘만의 그 장난이에요 지금 저건. 물론 뭐 저렇게 반찬 떠주고 막 자상한 행동들이 옥순 씨한테 좋았을 수도 있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영수와 옥수는 서로 알아듣는 장난인데 광수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모르니까. 우리는 봤지만 광수는 못 봤거든. 그러니까 광수 씨가 그런 거를 모르는 건 이해가 가. 근데 이 상황이 그만큼 좀 안타깝다는 거지. 광수는 이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했어. 영수랑 옥수는 둘만의 장난을 지금 저렇게 반찬 덜어주고 하면서 오버하는 게 그 둘만의 장난의 연장선이고.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그거는 광수님에게 너무 높은 능력이다. 반찬까지 오바지. 일부러 오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오바가 둘만의 장난이라고. 근데 광수가 보기에는 오바한 거지. 이 새끼 오바하네? 이 그 끝. 영수는 일부러 오바하면서 이거? 이런 거? 야,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연인한테 너도 누구처럼 옆에 찾길 때 여자친구 좀 안으로 넣어주고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할 때 그 다음부터 괜히 오바해가지고 보디가드 찍듯이 옆으로 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 막 톡식님 같은 모드로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오바하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하면서 둘이 꽁냥 된다고. 지금 그게 지금 이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저기서 막 갑자기 막 꽁냥 되는지 모르고 막 오버하면서 막 턱식 모드로 막 보디가드 한다고 하면은 그것만 보면 왜 저래? 여자가 저러면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옥순 씨는 저런 거를 원하는 사람인 거를 영수는 들었어 또. 그래서 옥순 씨는 저렇게 까주는 게 뭐야 새우 까주는 거야? 하고 좋아졌거든 기분이. 근데 광수는 멈췄어. 그러면 광수의 관점은 옥순이 아니야. 영수고 나야. 지금 옥순 씨가 새우 까주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까줄 거면 안 까줘도 돼. 근데 까주는 걸 좋아했잖아. 그러면 더 까줄 수 있단 말이지. 애초에 나는 안 까줘. 야 네가 좀 까줘라. 나 지금 손이 나 각공류 알레르기라. 비닐 끼면 되잖아. 비닐을 투과해. 야 알레르기 못 먹는 거잖아. 그래도 조금 맛은 보려고. 약한 모습. 한 번만 까줘라. 근데 지금 옥순 씨는 새우 까주는 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수가 이런 거 보고 광수는 멈춰버려. 아직 뭐 심포도질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광수는 자기가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내가 1순위인데 얘가 와가지고 깝치네? 물론 표현이 좀 세요. 근데 끼어들어가지고 오버하면서 분위기 망치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심포도는 아니야. 광수 입장에선 내가 1순위거든. 우리 둘이 커플이고 얘가 끼어들었다. 옥순도 얘랑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 가벼운 모습 저런 장난 끼는 모습으로 안 되지. 안 될 건데 얘 왜 오버하니? 내가 얘랑 경쟁할 됐다 빠질란다 이렇게 되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옥순 씨가 뭐야 새우 까주는 거야? 하고 좋아하니까 영수가 솔직히 뜨겁거든요. 참겠습니다. 옥순님을 위해서. 이런 능글능글한 장난들을 옥순 씨가 좋아하죠 또. 그래서 광수 씨도 새우 전쟁. 두 사람이 서로서 이제 막 새우를 까주고 있죠. 영수가 조금 빨랐고요. 맞아.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 씨가 나를 선택해줬거든. 그게 진짜 클 수 있지.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인터뷰까지 보고 막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는데 광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나를 선택해줬다. 그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상처를 계속 견제하고 있던 마음이 컸었고 영수는 영수라고 말은 하는데 영수를 선택한 거를 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자꾸 영수를 어떤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광수도 까주고 이러니까 영수가 시작됐네. 시작됐어. 이게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옥순 씨가 자기 비닐을 저는 알아서 까주니까 저는 안 쓸 것 같은데 하나씩 더 드릴게요 하면서 장난을 쳐. 제 것까지 받아가서 까주세요. 장난인데 이 장난을 안 받아주고 장난인 줄 알고 제 거 드릴게요 하고 장난을 거절하잖아요. 옥순 씨는 삐질걸? 속으로 맘상할걸? 옥순 씨가 자상하게 해주는 거를 장난스럽게 더 요구하는데 그걸 또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긴 하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하나씩 더 드릴게요. 근데 광수가 그걸 웃으면서는 봤는데 광수는 지금 영수랑 나랑 똑같은 취급 받는 게 자존심 상해.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네 시작됐네 하는 영수의 어떤 말을 견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랑 지금 그럴 짬이 아닌데 지금 나 1순위인데 그러면서 옥순 씨는 영수 쪽을 슬쩍 보면서 까준 새우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광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근데 계속 말했거든 옥순 씨는 까주니까 좋다. 까준 새우 맛있다. 비닐 더 줄게요. 물론 장난들이지만 근데 광수는 이런 말을 듣고 새우 까주는 걸 멈췄어. 나는 같이 간 사람이 누구든 새우를 까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나한테 까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저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상대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하는 행동을 상대가 그걸 좋아했는데 멈추는 게 그게 애초에 출발 지점하고 안 맞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 남자가 여자한테 새우 까줘야지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야. 그 뜻이 아니에요 전혀. 까줬잖아. 이 사람의 마음
마음에 내가 들기 위한 시도였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잖아. 좋다고 하잖아. 근데 그걸 멈추는 게 그게 좀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지. 그 멈춘 이유가 영수와 경쟁하는 그 상황 자체에서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클 것 같아. 옥순 씨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읽고 행동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옥순 씨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했고, 영수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까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영수는 그걸 까주면서 계속 어필해. 그러니까 광수 눈에 보이는 영수는 되게 인정 욕구 크고 막 상철처럼 어때 이것도 맛있죠, 이것도 깎아, 이것도 까줄까, 아유 이것도 입에 넣어봐 막 하는, 막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수는 일부러 오버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왜냐면 옥순 씨가 아까 너 이것 좀 해, 그래서 그걸 오버해서 막 더 하고 있는 거야. 둘만의 장난이거든. 근데 광수는 이렇게 오버해서는 안 되지. 남자가 말이야 무게감도 있고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야지. 광수가 몰랐던 거야.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영수가 세심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광수는 죄송한데 그만 까고 전 그냥 먹을게요 하고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수도 나도 먹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옥순 씨도 보면은 참 수동적이긴 하지. 그렇다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다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거절을 돌려서 하고, 그때 이제 영수가 막 반찬까지 덜어준단 말이에요. 광수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얘 오바하네. 왜 내 여자친구한테 지가 반찬을 덜어줘? 왜 내 여자친구가 먹을 깻잎을 지가 떼줘? 그걸 떼주는데 그걸 좋다고 먹어? 그러니까 광수는 이 시점에서 영수한테는 그 전부터 짜증이 나 있고 옥순에게 짜증이 나요. 근데 머리로는 알지. 옥순에겐 짜증날 이유가 없는 거야. 잘못한 게 없거든. 광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받고 있는 옥순 씨가 불편하지. 저런 것이 계속 쌓이다가 뒤에서 이제 툭툭 치고 이런 거. 아까 처음에도 그 뒤에서 걸어오면서 소나트, 물론 소나트를 보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광수 머릿속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죠. 그래서 영수가 반찬 덜어주고 이러면서 혹시 부담스럽나요? 광수가 보기엔 영수가 부담스러운 행동하면서 막 부담스럽냐고 묻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옥순 씨는 부담스럽진 않아요. 영수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을 듣고 뭐 산낙지도 퍼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수도 그걸 하면서도 본인도 웃긴 거야. 본인도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광수는 웃고 있지만 지금 짜증이 많이 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는 광수 씨가 이제 말도 없고 이러니까 광수님도 적응한대. 그쵸? 그러니까 광수는 진짜로 저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 영수가 적응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옥순 씨가 불편하구나 라고 광수는 해석해. 광수 씨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상황이나 맥락을 지금 파악하기에는 일단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광수 씨가 믿고 있는 옥순과 내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가 제가 하는 행동이 자기적이에요.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영수는 자기가 계속 이런 게 자기 스타일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본인 말에도 이제 자기적이냐고 질문이 있지. 근데 옥순 씨는 저렇게 받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저런 거를 맞춰주기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옥순 씨는 뭔가 선택지가 처음에는 넓은 것 같지만 실질적인 선택지는 좁은 거지. 왜냐면 옥순 씨의 기대치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중에 대안이 많고 뛰어난 스펙이라는 건 여러 가지예요. 어쨌건 잘난 사람 중에 옥순 씨가 원하는 걸 맞춰줄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순 씨가 뭔가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과도하게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광수가 한마디 하고, 광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적정선 넘는 순간 상대는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면서 옥순 씨는 부담을 느꼈을 거다라고 단정 지었어. 광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이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 만나는 이성은 굉장히 많고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나겠지만 그 이성분들은 어른 여성이지, 심지어 전에 사귀었던 분들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 여성이었던 거고, 그리고 옥순 씨와 영수 사이에서 부담이라는 얘기, 뭐 자기적이라는 얘기,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는 했어. 그러다 보니까 광수는 자기적으로 행동하고 옥수는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확신해버렸어. 그러면서 새우도 한 마리만 까주면 되지 그걸 계속 까준다든지. 근데 그건 옥순 씨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좋아했잖아요. 옥순 씨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광수 씨가 차라리 거기서 옥수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든가, 오늘은 영수님한테 맡길게요 그렇게 하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행동은 나쁜 거야 하고 그냥 선을 그어버렸지. 내가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한번 머릿속에 꽂혔지. 근데 그게 꽂힌 이유는 자존심이 상해서가 출발점이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약간 심포도랑 비슷한 맥락인가? 어쨌건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행동하지 않았으면서 그 행동의 명분을 옥순 씨를 판단으로 명분을 만들지 않고 내 명분을 내가 만들어서 저건 부담이야. 옥순 씨가 좋아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그걸 못 읽어. 그러니까 내가 답이 먼저고 근거는 답에 맞춰서 끼우니까. 광수 씨가 질문을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 인터뷰 어땠어요? 호감도 올랐다고 말했어요? 난 올랐다고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반찬을 막 3-4가지를 더 얹어준다든지 성인한테 챙겨줌으로써는 조금 적정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적정선을 옥순 씨가 바라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바라네? 저런 걸 바라는구나. 나는 안 되겠다. 나랑은 안 맞는구나 하고 선을 그을 수 있어. 근데 광수님은 옥순에 대해서 판단을 못해 지금.
그냥 본인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광수님의 판단이 옳을 수 있죠. 그리고 저렇게 막 더 이상 챙겨주는 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적정선이 필요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이상을 바라는 그러면 옥수님을 본인 마음에서 정리했어야지. 그 적정선을 넘은 건 영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옥순인 거예요. 광수 기준의 적정선을 넘은 건. 그거를 바란 건 옥순 씨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서 상대방이 초반부터 과하게 힘을 쓰면 언젠가는 제풀에 지칠 거고, 옥순이 피로감을 느꼈을 때 천천히 치고 들어가자. 초반에 과하게 힘을 쓰면 이라기에는 초반에 과하게 힘을 안 쓴 쪽이 영수예요. 지금 3일차야. 그리고 옥순 씨가 그렇게 부담을 느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전략이 나왔는데, 옥순 씨의 표정을 보면서 좀 읽었어야 되는데, 물론 근데 표정을 본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다른 단서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광수 씨가 만약 저런 게 선을 넘는 거다라고 하면은 옥순 씨 말고 딴 사람 만나야지. 나는 뭐 그 선택도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바라고 저걸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그럼 못 챙겨준다. 나는 이렇게 서로 대등하고 이런 사람 원한다. 좋지. 나도 그거 옳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 사람 만나야지. 여기서 왜 영수한테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확신해버렸어. 근데 조금 옥순도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광수는 기회를 노린다고 하지만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뭔가 끼어들어서 경쟁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영수가 계속해서 플러팅을 날려요. 이렇게 미인을 앞에 두고 먹는 건 정말, 그러니까 뭐 미인을 앞에 두고 먹는 건 정말 뭐 이렇게 하면서 미인 얘기를 하니까 옥순 씨가 타임 약간 진정성이 의심되는데, 아까 차에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여기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광수는 어때? 역시 진정성이 없어 얘는. 옥순 씨가 알지. 진정성은 나야. 나 정도 진정성이 있어야 나는 일관되게, 난 진정성의 터줏대감. 근데 영수는 뭐 표현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하면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좀 그러면서 둘만의 티키타카, 둘만의 농담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광수는 지금 보면 유머 감각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없으니까 진정성 없네. 표현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항상 뭐라고 하네 얘한텐. 옥수는 항상 영수 뭐라고 하고 영수는 진정성이 없다고 옥순이 느껴지고, 괜히 와가지고 얘 왜 끼어든 거야? 이렇게 돼버리죠. 유머 감각이 좀 없다 보니까 영수와 옥순 사이에서 오고 가는 유머러스한 그런 대화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근데 광수의 진정성 그 자체는 분명히 플러스예요. 그게 마이너스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진정성이 영수라고 없냐. 영수는 옥순이 원하는 걸 주고 있어. 광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주고 있어. 그래서 진정성 이상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죠 지금. 둘 다 어차피 진정성이 있다고 가정해야 되거든, 옥순 입장에선. 근데 영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진정성이 의심되는데 할 때도 긴장 안 해. 안 하면 안 한다고 모르고 하면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가 다시 또 끼어들어서, 원래는 안 했어요? 옥순 씨가 하나도 안 했어요. 광수 입장에서는 원래 안 했어요? 원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버한다고? 진정성 없네. 근데 영수는 내가 뭘 또 하나도 안 해. 그래서 하나도 안 했어요. 알아가고 싶은 분이 많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가 영수한테 투정 부리고 있거든. 아주 그냥 여자들한테 인기 많으셔서 좋겠어요. 그 말은 나만 바라봐라는 얘기거든. 근데 영수는 4명이랑 다 대화했고 오늘 노선 확실히 정해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옥순 씨가 확실한 한 사람 있으면 이 정도는 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양천구 최수종이라니까요. 이런 말도 광수 입장에서는 거슬리지. 광수도 자기가 평창 임영웅이라는 걸 물론 타칭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저런 비유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본인은 참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광수 관점. 광수는 스스로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걸 얘는 옆에서 하고 있어? 거슬리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맥주를 또 따라주고, 광수가 천천히 먹어요 늦게까지 마시니까. 뭔가 이런 배려들이 좋은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난다. 다 같이 모여서 술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옥순 씨가 있고 옥순 씨를 좋아하는 유머 감각 없는 착한 남자가 있어. 옥순 씨가 게임만 걸렸다면 그 사람이 흑기사를 해. 그래서 다들 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면은 흑기사는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계속 지가 마셔.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 무슨 재미로 해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옥순 씨가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끼냐?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짓궂은 장난한 애랑 나중에 연인 돼가지고 나가지.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약간 광수는 좀 그런 느낌이야. 그래놓고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쓰러져서 혼자 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수는 양천구 최수종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어요. 자상한 모습이 막 바로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광수가 물어봅니다. 그럼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나와요? 영수는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광수가, 그럼 아직 확신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광수가 어떻게 보면 저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직 확신도 없으면서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가 대답을 궁금해요. 영수가 뭐라고 하나. 근데 여기서 영수가 대답을 그냥 이상한 대답으로 그냥 넘겨버려. 근데 지금 옥수님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영수님 확신이 없으신가요? 영수는 여기서 그 대답은 회피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해. 저는 확신을 가졌는데 옥수님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한 거예요. 혹은 저도 아직은 확신을 못 가졌지만 옥수님도 지금 고민하고 계셔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같이 그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옥수님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대답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광수가 여기에서 야 됐고 나는 이순이라는 걸 만들지 않는다. 광수의 어필 포인트는 나는 너밖에 없다. 내 인생에 숫자 2는 없다. 그냥 난 이성 이런 것만 아니라 원래 그냥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가 물어봐요. 옥수님의 매력 3가지는? 광수가 3가지는 너무 적어서. 그럼 한 100가지 말해보지. 뭔가 의뢰 행동을 하면서 또 의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애매한 게 있죠. 광수가 말하는 옥순의 매력. 말투나 가치관이 잘 맞는다. 차분하고 조곤조곤한데 재밌다. 지적이고 끈기가 있다. 그러니까 영수가 푹 빠지셨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옥순 씨가 영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그럼 영수님도 말해보세요. 물론 관심이 없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수의 말을 궁금해해. 영수가 동갑이잖아요. 생각하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광수는 묻어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뭔가 네 얘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영수가 말하는 건 리액션 좋고 애교 있고 경청도 잘하고 이쁘다는 말은 싹 빼놨네. 남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뭐 맛이 가버렸다. 맛이 가버린 2명이 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광수는 아유 저런 말로 뭐 되겠어?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 또 압박 질문해야죠. 현재 옥순의 3픽이 영수, 광수, 상철인데 언제부터 줄여 나갈 건지.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줄여 나갈 거예요. 이미 상철은 줄였죠. 줄였는데 상철 씨 앞에서 상철을 배제한 상태로 말하기가 그러니까 상철을 그냥 억지로 끼워 넣었는데, 그게 상철은 또 광수한테 얘기했고 광수는 그 얘기를 또 옥순한테 하면서 3순위까지라는 게 다시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옥수는 3순위까지는 아닌데 좋게 얘기해서 넓게 범위를 보면 3명인 거고, 사실 저는 1, 2순위 중에 결정을 할 거고, 근데 이 얘기는 이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철이 빠져나가고 영수만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그 3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상철이 나가고 영수? 상남자 알파메일 상철이 나가고? 근데 아까도 옥순 씨가 얘기했거든. 근데 옥순 씨도 이 말을 상철한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1, 2순위 중에 결정할 거고, 어제 광수랑 1대1 했으니까 앞으로 영수랑 1대1 하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옥순 씨는 얘기를 하고요. 영수는 그냥 마음간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은 카페로 이동을 하죠. 광수는 옥순 씨를 좀 안쪽 길로 배려 있게 이동을 시키고요. 영수가 저기 뭐 간판을 보니까 옥순 씨가 뭐 시력 좋아요? 그래서 라섹했대. 3명 다 이제 라섹 동기. 여기서 이제 걸어가면서 옥순 씨가 이렇게 터치를 하거든요. 아 너무 웃겨 하면서 이게 약간 치면서 가거든. 근데 영수가 하는 말들은 항상 웃기니까 옥순 씨 기준에서. 가다가 영수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옥순에게 줍니다. 혹시 추우세요? 덮으실래요? 별로 추위 안 타서. 그래서 옥순 씨는 그래요? 반팔인데 괜찮아요? 또 옷을 주고 옥순 씨가 옷을 덮고 가면서 또 광수 혼자 앞서가는 구도가 돼버렸어. 영수가 괜히 또 장난을 치죠. 제가 2개 있으면 들었을 텐데 광수한테도. 근데 광수도 저도 들고 왔는데 바보같이 차에 두고 왔어. 이미 늦었죠. 그렇게 1대1 카페의 장면입니다. 영수를 중심으로 한 거는 나중에 영수 파트에서 볼게요. 지금은 광수 파트예요. 광수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2사람에서의 이제 카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도 광수 씨의 어떤 특별한 면모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좀 이상했지. 그치? 광수가 오늘 재밌었어요? 이런 게 물론 좋은 질문일 수 있죠. 저기서부터 물꼬를 잘 터가지고 가면 돼. 그런데 이거를 물꼬로 뒤에서 잘 못 흘러가요. 이 질문조차 너무 광수스러워. 오늘 재밌었어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이 어딨어. 저기서 답이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시작으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광수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 말해줘. 뭐 그냥 그닥. 너 때문에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도 옥순 씨는 2대1이라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데이트했어요. 그래서 광수가 만약 저희가 연인이 된다면 조금만, 길지도 않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평소에도 늘 오늘처럼 소소한 재미를 드릴 자신이 있어요. 옥순 씨 입장에서는 뭐야, 오늘 광수가 그렇게 대단히 재밌었다고 느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광수는 자기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좀 오버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서 늘려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공부해서 늘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뭐 인생 PT라도 들을 거야? 인생 PT 듣고 재밌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 될 수 있죠. 이게 시간을 달라는 게 공부해 오겠다는 거잖아. 재미있게 하는 거. 근데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오려고. 그리고 광수님의 말이 진짜 이상하게 광수님이 1순위예요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면, 전제 네가 나를 1순위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최종 선택할 것 같다. 이게 이상한 표현이지. 저를 선택 안 하더라도 나를 1순위라고 말하면 나는 최종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니더라도 저는 최종 선택할 것 같아요도 아니고 나한테 1순위라고 말을 해주면 그러면 하겠다거든.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1순위라고 일단 말해야 돼. 그러면 내가 선택해.
그래서 그 후로 선택을 안 하더라도 최종 선택한다고. 아니 그럼 결국 옥순 씨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나 1순위를 선택해주면 그때 선택해줄게 거든요. 근데 이제 광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옥순 네가 나 1순위지 그걸 나한테 말로 표현만 좀 해줘. 그러면 최종 선택까지 우리는 가니까 그 의도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가 물음표 8개 양쪽에 4개씩. 그래서 그때는 옥수님도 최종 선택하실 거죠? 하실 거죠? 그렇게 막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순위라는 건 들어야 돼. 1순위라는 것만 들으면 내가 최종 선택하실 거죠? 라고 묻진 않겠대. 아니 1순위라고 들었으면 뭐 된 거 아니야? 근데 그거가 돼야 돼 일단. 나한테 확신만 주면 옥수님 믿고 최종 선택할게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가 되는 거야. 확신 일단 줘야 되잖아. 확신을 줬는데 믿는 건 당연한 거고 확신을 안 줘도 나는 최종 선택하겠다. 근데 최종 선택하는데 상대를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광수 씨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가 나 1순위가 아니면 나도 최종 선택 안 한다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원래는 내가 최종 선택 할지 난 계속 확인하고 싶지만 확인하지 않겠다거든.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말을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순위를 물어보든가. 일단 내가 확신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광수 씨도 확실히 광수 왕자님이셔. 그리고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더 좋았죠?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해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되면.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더 좋았죠? 아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요. 오늘 방송 재밌죠?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오늘 방송 너무 재밌지. 여러분들이 제 방송 1순위라고만 하면은 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 에휴 재밌어 죽는구나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게 상대가 속마음을 말을 할 수가 없어. 말 안 해도 알아요라고 해서 일단 입을 막아버리고 제가 더 좋았죠라고 하고 답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은 뜨억 하는 거지. 이게 뭔가 아니라고 말하기엔 늦어버렸어. 아닌데요? 그쪽이 1순위 아닌데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 광수는 기본적으로 상대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편향이 심한 것도 문제인데 편향이 심한 이유가 상대 생각을 안 들어. 그걸 근거로 판단하질 않아. 상대 표정, 말 이런 거를 근거로 삼지도 않고 그걸 근거로 삼기 위해서 상대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옥순 씨가 여기서 순간 뜨억하고 둘번둘번 거리는 막 그런 장난을 치죠. 왜냐면 아니니까. 아무튼 어제도 오늘도 저는 뭐 너무 좋았어요. 광수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1순위죠. 할 때 아니라고 안 했으니까 1순위가 맞구나라고 판단해버렸어. 상대가 아니라고 못할 만한 질문과 분위기를 만든 거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1순위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나 영수님이나 알아가는 단계니까 팔도 툭툭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명으로 줄여지면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광수는 자기 애인은 저런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나지 마요. 다른 사람도 알아봐. 광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옥수님은 뭐 스킨십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렇게 툭툭 치고 그러는 거는 옥수님은 그걸 그렇게 주의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그럼 광수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우 까주고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계속 바랄 거야. 그래서 광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나야 돼요. 광수님을 위해서 광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왜 상대를 바꾸려고 들어.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본인이 스스로 고민해야지. 상대를 못하게 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일일 수 있어요. 광수님이 강압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매칭이 안 되죠. 광수님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뭐 이런 면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광수님 앞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경직돼. 이 사람 앞에서는 좀 말조심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했다가도 광수가 보고 가면 광수님한테 달려가지고 광수야 잠깐만 상철이랑 지금 얘기한 거 아니고 길 물어본 거야. 저 아저씨가 길 물어본 거야. 너 저 남자 누구야? 먼저 와서 얘기해야 돼. 저 사람 길 물어본 거야. 길 물어본 거. 길을 잃었대. 그래서 경찰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 핸드폰이 지금 수신이 안 됐었나 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광수 씨가 그걸로 막 폭발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자꾸 해명하거든. 지금 이날 하루 종일 옥수님은 한두 번 해명한 게 아니야. 지금 한 서너 번 했어. 지금 계속 해명해야 되거든. 여기서도 지금 해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애초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이가 있는 사람은 젊어서 다 해봤고 어떤 남자의 질투를 잘 알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사람한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옥순 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가 영수 팔로 툭툭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명으로 줄여지면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는 거죠. 그 물음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일단 전제돼 버렸는데 너 아까 영수 팔로 그렇게 툭툭 치더라? 너 남자친구 생겨도 그럴 거야? 남자친구 생기면 안 그럴 거지? 그건 잘못된 거야? 남친구 생기면 안 그래야 된다? 로 이어지는 거죠. 거기서 한 사람으로 줄여지면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거죠 했을 때 아니요 할 건데요? 그게 왜요? 라고 말을 해야지. 그런데 옥순 씨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안 하죠.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해명을 해야 되거나 일이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물론 남친구 입장에서 얘가 다른 남사친들 막 툭툭 치면서 다니고 그러면은 거슬릴 수 있지.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상황은 광수 씨가 이럴 입장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광수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1순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같아.
그러니까 옥순 씨는 거기서 잠깐 당황하고 제가 팔을 쳤나요? 누구 팔을? 영수? 근데 여기서 오던 길에 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때 옥순 씨가 팔을 뭐 여러 번 터치하긴 했죠. 근데 걔 웃으면서 옆에 치는 거를 광수도 이렇게 웃고 있었지만 이거를 계속 거슬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고 있을 때도 거슬려하고 있을 거라는 게 지금 단서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조심해야 돼. 근데 옥순 씨가 그만큼 영수랑 가까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광수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황했죠? 당황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긴 봤네요. 그치, 내 여친이 다른 이성한테 툭툭 치고 다니면 조용히 정리하지. 저거를 아직 이 사람이 내 여자도 아닌데 물어보지 않지. 그냥 다른 사람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거슬릴 정도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야 돼. 지금 광수가 옥순 씨를 불편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진짜로.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거, 그리고 웃으면서 지금 내가 있는데 뒤에서 꽁냥대면서 오는 거, 옆 사람 치는 거, 이런 거 내가 광수 씨였으면 옥순 씨랑은 나랑 좀 안 맞다라고 하고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야 돼. 옥순 씨가 새우 까주는 걸 더 바라는 사람이네? 그러면 옥순이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저거를 말로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을 하는 거는 상대를 압박하는 것밖에 안 돼. 바뀌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은 상대를 자기 틀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옥순 씨는 계속해서 저런 압박에 긴장하게 돼버려. 근데 이제 광수 씨는 내가 옥순만 바라보는 멋진 나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진 못해요. 그거에 또 스스로는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 한 사람만 바라보는,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다. 옥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게 옳은 일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황했죠? 뭔가 남자친구 생긴 다음에도 그렇게 툭툭 치냐? 근데 이 질문에는 남자친구 생긴 다음엔 그러지 않죠 라고 해도 문제, 남자친구 생겨도 그래요도 해도 문제야. 왜냐면 남자친구 생기면 그러지 않죠. 아, 남자친구 생기면 안 그럴 일을 지금 했네요? 남자친구 생겨서는 잘못된 일이 왜 지금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게 잘못된 일인 거 알면서 왜 하셨어요? 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고, 남자친구 생겨도 해요. 아니, 남자친구 생겨도 한다고요? 선을 모르네?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전제가 이미, 그거는 너는 일단 툭툭 쳤다? 툭툭 치는 거는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거슬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옥순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져나가기 힘든 거슬리는 질문이 돼버려. 그러니까 옥수님은 뭐가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건 절대 옥수님이 잘했다가 아니야. 저 질문을 굳이 해서 본인이 깎아먹을 필요가 있겠냐. 영철님은 너무 관찰하는 걸 드러내서 문제고, 여기 지금 광수는 지금 좀 관찰할 거를 관찰을 안 하고 그냥 다 입 밖으로 뱉어내버리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옥수님이 저랑 인연이 될 분이 이것조차도 싫다고 하면, 웃을 때 이러고 웃는다든지 노력은 하겠지만, 이거는 이것조차도라는 말에 옥순 씨에 뭐가 숨어 있어? 이것 가지고 뭐라 그래? 조차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 정도도 싫다고 하면 내가 뭐 그냥 한니발 렉터 되는 거야. 묶여 있어야지 뭐. 아주 그냥 감금시켜. 이렇게 그냥 나는 렉터요 이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이게 실은 옥순 씨도 해명 겸 약간의 그런 거슬림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조차도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렇게까지라는 것도 과장된 표현이지. 이렇게 웃겠다. 뭐 그것조차도 싫다면 내가 이렇게 웃어야지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웃어야지. 그래서 다른 남자의 손을 당긴다든지 어깨에 기댄다든지, 누가 봐도 남녀간에 오해할 만한 스킨십은 함도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것조차도라는 거는 그렇게 오해할 만한 스킨십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지금 옥순 씨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의 저런 게 거슬렸다면 마음을 접거나 다른 사람도 알아보면서 좀 관찰했어야 돼. 근데 저기서는 어떤 대답이 좋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옥순 씨가 어떤 대답을 했어야 됐을까? 옥순 씨가 만약 광수 씨에 대해서 아쉬운 입장이면, 아 그럼요, 영수는 그냥 친구 같고 여기서는 그냥 다 동료라는 생각에서 그런 거고, 뭐 밖에 나가서 정말 내가 그냥 남녀간의 사이를 봤으면 안 그랬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라고 했겠지, 만약 광수가 1순위 남자였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옥순 씨가 조금 더 단호했다면 뭐라고 말했어야 될까? 근데 옥순 씨의 대답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옥순 씨의 대답 정도면 됐지 않을까? 근데 영수한테는 호감이 있던 건 사실이지. 호감이 있으니까 저런 행동이 더 나오는 거는 맞지. 근데 광수 씨는 그 뒤에서 둘이서 꽁냥대고 차에서도 두 사람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저렇게 터진 것 같기는 해요. 광수는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여기서 이제 광수는 웃고 바로 또 표정 굳으면서 또 상대 보고 이런단 말이야. 광수의 웃음에 신뢰가 안 가버려. 이렇게 되면 웃음이 바로 사라지거든. 광수는 항상 웃으면서 뭔가 불편한 얘기를 던지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면 상대가 아 웃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건 진짜 굉장히 감정적인 어르신들이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센스 있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절대 이 사람이 웃고 있다고 웃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웃으면서 저런 말 해봐라, 좋은 얘기인 줄 알아. 내용의 본질을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본인 또래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다 알고 귀엽게까지 생각해버릴 수 있는 아예 확 연상이거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TV에서 광수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나름의 강수를 던진 거예요. 내가 1순위고 확고한 상태니까 너 앞으로 이제 나한테 잘해라 라는 건데 나는 너한테 입 바른 소리만 하지 않겠다. 어쨌든 지금은 옥수님을 제가 조금 더 원하는 상황인데 남자가 완전히 밑으로만 기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다른 남자 툭툭 치지 마라가 뭐 밑으로 가고 말고야? 그럴 거면 다른 사람 만나야 돼. 근데 진짜 저러고 싶으면 어쨌건 밑으로 기어가면 그러면 될 관계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등한 관계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 이게 여러 가지 질투심을 포장하는 합리화도 다양하죠. 내 마음에 질투심이 올라왔어. 저 사람이 영수 팔을 툭툭 치는 게 질투심을 자극했지. 질투심은 내 부정적인 감정인데 내 질투심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 나빠 라고 하기에는 또 그거는 선한 행동이 아니니 더 옳은 무언가 또 명분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 합리화의 과정에서 결국 광수는 원하는 거에서부터 더 멀어지고 있죠. 동등한 관계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옥순 씨가 느끼기에 영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광수는 굉장히 헌신적이로 자상하다로 봤었죠. 그러면서 솔직히 옥수님 마음속에 1순위는 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옥수님이랑 밖에서 현실 커플이 될 생각을 하는지 조금도 가늠이 안 됩니다. 옥순의 1순위는 나라고 생각한다. 아까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너를 못 만나더라도 나를 1순위라고 하면 선택할게. 그러니까 광수는 밖에 나가서 나는 너를 못 만나더라도 네가 나를 안 만나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선택해서 만날 거라고 생각할게 라는 뜻이었겠네.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한 거겠네. 그래서 광수는 현커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진정성 있는 걸 알겠는데 사기에도 나오실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근데 옥순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영수님한테 터치를 했다고 막 해가지고 뭐 연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질투 어린 조언을 했다면 이해하지만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 질투 어린 조언 그러면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질투하네 내가 지 연인도 아닌데 왜 질투해? 이게 옥순 마음이에요. 지가 나 왜 질투해? 지금 질과 질투할 입장이야? 이 말을 바꿔 하면 거죠. 연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랬다면 이해하지만 연인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데 왜 저래? 질투 어린 조언. 질투네? 연인도 아닌데 왜 질투해? 벌써 질투해? 지금 오늘 저런 맥락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다. 억울함이 생기지. 당황스럽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수에 대한 마음이 크다. 그래서 뭐 광수는 처음 직관한 애교 옥순을 이제 광수 씨는 처음 봤지. 왜냐면 애교 옥순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광수 씨도 답답할 거야. 왜 내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경직되지? 왜 내 앞에서는 이렇게 자꾸 딱딱하게 돼야지? 영수처럼 나한테도 좀 저렇게 해주지? 근데 그거는 본인 화법에 문제가 있거든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옥순 씨랑 안 맞는 부분이지. 어쨌건 본인의 화법으로 인해서 옥순 씨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마치 달의 뒷면처럼 돼버리는 거지. 본인은 그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질문 방법이 애초에 뒷면을 보려는 질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왜 나한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 왜 나한테는 애교가 없어? 라고 상대한테 뭐라고 해버리지.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 영수. 본능적인 다정함이 탑재된 건 광수. 근데 이제 광수가 본능적인 다정함 뒤에 굉장히 그 통제적인 부분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옥순 씨도 알았어. 근데 이제 어쨌건 광수 씨는 예측 가능하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완전히 놓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옥순 성격에는 그냥 딱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영수를 부족한 자상함이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근데 영수 정도를 부족한 자상함이라고 생각하면 옥순 씨가 너무 기대값이 높은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의 광수를 선택하느냐. 그렇게 광수 씨의 파트는 일단 끝이 납니다.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